나이 들어 병원 문턱을 자주 드나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단순히 일터를 떠나 여유를 누리는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의 건강과 삶의 질이 결정되는 중요한 전환기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건강검진 날짜조차 회사에서 정해주고 아프면 병가를 내면 되었지만 은퇴 후에는 모든 것이 스스로의 선택과 관리에 달려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한번 무너진 건강은 회복이 어렵고 질병이 시작되면 그 순간부터 병원과 약에 의존하는 생활이 이어진다. 그러나 주변을 잘 들여다보면 70, 80이 되어도 병원에 거의 가지 않고 활기차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특별한 유전자를 타고난 것도 아니고 고가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은퇴 전부터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며 건강을 지켜온 결과였다. 첫 번째 사례는 60대 초반에 접어든 박정호 씨 이야기다. 그는 30년 가까이 대기업 영업직에서 일하며 술과 회식이 일상이었다. 그러나 50세를 넘기며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혈압과 혈당이 경고 수준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때부터 그는 퇴직 후 병원 신세 지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생활을 바꿨다. 가장 먼저 한 것은 매일 아침 40분 걷기였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간과 거리를 지켰고 점심 식사량을 절반으로 줄였다. 회식 자리에서는 술 대신 탄산수를 마셨다. 처음에는 주변의 농담과 권유에 흔들렸지만 1년이 지나니 몸무게가 8kg 줄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다. 무엇보다 은퇴한 지금 그는 동년배 중 유일하게 혈압약이나 당뇨약 없이 지내고 있다. 그는 이를 퇴직 전 마지막 투자라고 표현한다. 두 번째 사례는 교사로 35년간 근무한 김영희 씨다. 그녀는 젊을 때부터 만성적인 허리 통증에 시달렸다. 수업 시간에 오래 서 있고 학생 생활 지도로 밤늦게까지 일하는 날이 많아 몸이 항상 무거웠다. 그러나 은퇴를 5년 앞두고 지인의 권유로 요가와 필라테스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운동이 무슨 효과가 있겠나라는 의심이 컸지만 3개월이 지나자 허리 통증이 완화되기 시작했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졌다. 무엇보다 꾸준함이 힘이었다. 은퇴 후에도 매주 3회 이상 요가 수업에 참여하며 동네 공원에서 스트레칭과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한다. 덕분에 70세가 가까워진 지금까지도 무릎이나 허리 통증 없이 해외여행을 다니고 병원은 1년에 건강검진 1번이면 충분하다. 그녀는 퇴직 전 몸을 돌보는 습관을 만들지 않았다면 지금은 여행 대신 물리치료실을 다니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세 번째 사례는 자영업을 하다 55세에 사업을 정리한 이성우 씨다. 그는 은퇴 이후 시골에서 조용히 살 계획이었지만 막상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과 지방간 진단을 받았다. 약을 먹을 수도 있었지만 그는 한번 약을 시작하면 평생 끊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 생활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우선 식단부터 바꿨다. 아침은 현미밥과 채소, 생선 위주로 먹고 가공식품과 인스턴트를 끊었다. 또 혼자 사는 날에는 집에서 직접 요리해 먹었고 기름진 음식 대신 제철 채소를 즐겼다. 여기에 매주 2번 동네 수영장에서 1시간씩 수영을 했다. 2년 후 재검진에서는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의사는 지금 생활을 유지하면 80세까지 큰 질병 없이 지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을 미리 쌓아두는 저축이라고 부르며 은퇴 전 건강관리가 가장 큰 재산이라고 강조한다. 세 사례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그들은 모두 은퇴 전부터 미래의 나를 위해 습관을 바꾸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 운동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생활 패턴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 직장에 다니며 체력적으로 힘든 와중에도 조금씩 시간을 내어 운동하고 식습관을 관리하고 생활 리듬을 조정했던 사람들이 은퇴 이후에도 그 습관을 자연스럽게 이어간다. 중요한 것은 큰 변화가 아니라 작은 지속이다. 하루 30분 걷기, 주 23회 근력 운동, 가공식품 줄이기,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같은 기본적인 실천이 쌓여 10년, 20년 뒤의 몸 상태를 결정한다. 병원에 의존하지 않는 노년은 단순히 운 좋은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은퇴 전부터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온 사람들의 선택의 결과다. 지금 당장은 바쁘고 피곤하더라도 은퇴 후 병원 대신 공원과 여행지를 드나드는 삶을 원한다면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 건강은 한 번에 얻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은퇴 전의 가장 값진 투자이기 때문이다. 노년기에 접어들어 병원 신세를 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단순한 건강 상태의 차원이 아니라 삶의 주도권을 누구 손에 쥐고 사느냐의 문제다. 몸이 아프면 생활의 선택권이 줄어들고 일상의 리듬이 의료 일정에 맞춰진다. 병원 예약과 검사, 치료와 약 복용이 하루의 중심이 되고 나면 하고 싶은 일과 가고 싶은 곳은 뒤로 밀린다.
반대로 질병 없이 노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간과 에너지를 스스로 쓸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 이 차이를 만드는 핵심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은퇴 전에 어떤 생활 습관을 선택했느냐에 있다. 직업 현장에서의 긴장과 피로, 불규칙한 식사와 수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는 몸을 서서히 갉아먹는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손상이 아직 생활을 방해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실제로 40대와 50대에는 어느 정도의 체력 회복력이 남아있어 무리해도 금세 회복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시기에 잘못된 습관은 60세 이후의 건강 상태를 결정짓는 밑그림이 된다. 퇴직 후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고 건강식을 먹겠다고 결심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미 굳어진 생활 패턴을 바꾸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 더욱이 은퇴 후에는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면서 외출 빈도도 감소하고 활동량이 급격히 떨어진다. 여기에 나이로 인한 근육량 감소, 기초대사량 하락까지 겹치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건강이 회복되기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병원에 의존하지 않는 삶을 원한다면 최소 10년 전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다. 준비라고 해서 대단한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첫째, 신체 활동의 지속성이 중요하다. 운동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확실히 결과를 만든다. 걷기,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을 꾸준히 병행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이다. 주 23회의 꾸준한 운동이 무리한 고강도 운동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오래 지속할 수 있다. 둘째, 식습관은 몸의 회복력과 면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은퇴 전 직장 생활에서 형성된 회식 위주 고지방고염 식단은 반드시 조정해야 한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체내 염분과 당분 대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을 때 먹던 양과 속도로 식사하면 혈압과 혈당이 쉽게 상승한다. 식습관의 변화는 단기간에 효과가 드러나지 않아 많은 사람이 포기하지만 5년 이상 꾸준히 실천한 사람은 체질 자체가 바뀐다. 셋째,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가 장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과소평가되기 쉽지만 실제로는 매우 크다.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생활은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쳐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만성 피로는 각종 염증 반응을 증가시킨다. 특히 직장 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 패턴을 은퇴 후에도 그대로 이어가면 회복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마음의 긴장을 풀 수 있는 취미 활동, 명상 혹은 단순한 산책 같은 활동도 신체 회복과 직결된다. 넷째, 정기적인 건강 점검과 사전 예방 의식이 필요하다. 병원에 자주 가지 않는다는 것이 검진조차 피하는 것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 건강검진은 질병을 발견하는 것뿐 아니라 생활 습관을 조정할 기회를 제공한다. 은퇴 전에 자신의 건강 데이터를 꾸준히 관리하는 사람들은 변화가 생겼을 때 조기에 대응할 수 있어 큰 질병으로 번질 가능성을 줄인다. 다섯째, 사회적 연결망 유지가 중요하다. 활동적인 노년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꾸준한 대인관계다. 동호회, 봉사활동, 지역 모임 등은 단순한 취미 이상의 역할을 한다. 사회적 활동은 정신적 활력을 높이고 외출과 신체 활동을 유도하며 우울감과 무기력을 예방한다. 의학적으로도 사회적 고립은 흡연이나 비만과 맞먹는 건강 위험 요인으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또 다른 포인트는 은퇴 후 병원 신세를 지지 않으려면 적극적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병이 없기를 바라는 소극적인 태도와는 다르다. 적극적 건강관리는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실천 계획을 만들며 그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65세에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50대부터 식습관과 운동량, 스트레스 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런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그저 막연히 건강하게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실에서 잘 작동하지 않는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50대부터 주 150분 이상의 중등도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은 70세 이후에도 병원 입원율이 절반 이하로 낮아진다. 또한 은퇴 후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생활습관 기록을 한다. 식사, 운동, 수면, 몸무게, 혈압 등을 간단히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자기 인식이 높아지고 관리가 쉬워진다. 이 기록은 의사와 상담할 때도 유용하다. 생활 속에서 작은 변화를 유지하는 힘은 결국 습관화에 있다. 습관은 의지보다 강하다. 매일 저녁 산책을 하는 사람이 어느 날 비가 와서 못하게 되면 오히려 허전함을 느끼는 것처럼 건강 습관이 몸에 배면 그 행위 자체가 생활의 일부가 된다. 반대로 은퇴 후에 처음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은 동기부여를 잃기 쉽고 조금만 피곤하거나 날씨가 좋지 않으면 금방 중단하게 된다. 결국 은퇴 전부터 몸과 마음의 생활 패턴을 건강 중심으로 조정한 사람이 병원 신세를 지지 않는 노년을 살 수 있다.
노년 건강은 운명이나 유전이 아니라 장기간의 선택의 결과다. 젊을 때는 당장의 업무 성과나 경제적 목표가 우선이지만 결국 은퇴 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건강이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몸이 아프면 그 재산은 치료비와 간병비로 빠르게 줄어든다. 반대로 돈이 많지 않아도 건강이 뒷받침되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자유는 훨씬 크다. 병원 대신 공원 벤치에서 책을 읽고 진료 예약 대신 여행 일정을 계획하며 약 대신 계절에 맞는 음식을 즐기는 삶은 은퇴 전에 이미 만들어진다. 결국 병원 신세를 지지 않는 노년은 하루아침에 오는 행운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아온 자기 관리의 결실이며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삶을 바꾼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그 선택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은퇴 준비다.